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가계약 해제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할까 후속편입니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원고가 계약금 중 일부로 송금한 500만원은 3억 2,500만원에 이르는 매매대금 예정액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합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본계약과 구별되는 그 전 단계의 계약, 즉 가계약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종종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교섭 전 또는 교섭 도중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라고 권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일정 기간 반복된 결과 매도인도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의 돈이 제공될 경우 본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를 수령하곤 한다. 이렇게 수수되는 가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 총액의 10%로 정해지는 본계약금보다 훨씬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매매계약에 임하는 당사자들로서도 이를 본계약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돈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가계약이나 가계약금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 법리나 특정한 거래 관행이 아직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에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거래상 이루어지는 가계약금은 그 액수나 수수 시기 등이 다양하므로 가계약금이 담보하는 내용이나 구성력을 이례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계약의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극히 소액으로 지급되는 가계약금은 아주 단기간의 교섭 우선권을 확보하는 정도의 효력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가계약금 액수가 본계약금에 근접할수록 그 지급 시기가 교섭 후 후반기일수록 당사자들에게 부여되는 본계약을 성립시켜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 가계약의 법적 구성력의 범위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달려있고 수수된 가계약금이 어떠한 성질 및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가계약의 효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의 효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나 가계약금의 규모, 지급 시기, 당사자 쌍방 의사교환 방식, 본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가계약의 내용은 단지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 2024년 9월까지의 교섭 우선권을 부여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이 기간 동안 각자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의무를 부여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의 지급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상환 방법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결국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교섭 단계에서 쟁점에 관한 어느 한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가계약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한쪽의 채무 불이행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가계약금 기속 문제에 관하여 해약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으나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에서 본 이 사건 가계약의 내용상 본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것이 가계약의 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교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가계약의 해약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매매의 교섭이 이루어졌고 단지 매매계약의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인 이 사건에서는 해약금 약정에 따른 가계약금 몰치나 배액 상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이 사건 법률관계의 해결 및 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당사자의 태도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른바 매매 교섭에 관한 가계약으로서 그 계약 내용에 따른 교섭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본계약의 체결 가망성은 없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의사해석상 원고는 이미 그 목적이 소멸된 이 가계약을 제한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이와 달리 어떠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일 이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년 9월 24일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1월 27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